안녕하세요. 고성균의 장군mon군 고성균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리아 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예, 요즘 정말 예의주시하고 있는 주제죠. 예. 현재까지 북한 병력 한 3,000명이 러시아로 이동했고 앞으로 후발대까지 합치면 뭐 12,000, 13,000명이 이를 것이다라고 미국도 발표를 했고 그 외에 이제 8만 명, 9만 명에 달할 수 있다라는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에는 지금 뭐 만여 명이 지금 쿠르스크로 이동했다고 또 미국에 발표한 내용도 있던데 예. 하여튼 소식통마다 정보가 좀 다르긴 하지만 수천 명의 선발대가 이미 러시아 각 기지에서 훈련 중이고 수일 안에 이들이 전장으로 투입될 것 같아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상비 병력을 약 130만 명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1만 명 정도로 빼기는 또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나라 그 특전사와 임무가 유사한 폭풍 군단 병력이라고 하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큰 결심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북한이 외국에 이 군대를 파병하거나 파견한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규모는 아마 6.25 전쟁 이후에 처음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북한이 베트남 전쟁이나 중동, 아프리카 등에 이제 수십 명 규모로 네. 파병을 보낸 적이 있는데 이번처럼 뭐 만여 명이라는 대규모 병력을 보낸 적은 사실 없었죠. 예. 네. 아무래도 병력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이들을 지휘할 장성급,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장군에 해당되는 인물들도 러시아로 함께 떠난 게 포착이 됐습니다. 예, 뭐 김영복, 리창호, 신금철 이렇게 세 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김영호, 리창호는 상장 계급이고 신금철은 이제 중장 계급이죠. 예. 네, 우리나라가 이제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렇게 구별하는데 북한은 소장, 중장, 상장, 대장. 네. 그래서 투스타, 쓰리스타급이 같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김명복, 리창호는 3스타, 삼성 장군이고 신금철은 2스타인 것이죠. 예. 예. 이 중에 이제 김영복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번에 러시아로 파병 갔다고 알려진 폭풍 군단의 군단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만 김정은이가 참가한 행사에 7번 정도 옆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아. 빗속말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측근인 거죠. 예. 그래서 김정은과 함께 본 행사 중에 상당수가 북한 특수부대 이제 훈련이었는데 현 상황에서 살펴보면은 이것들이 다 어떤 러시아 파병과 관련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숙희, 또 라자루스, 안다리엘 뭐 이런 이름들 언론에서 이렇게 좀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저번에 그 대법원 해킹 사건을 다루면서 북한 해킹 조직으로 한번 그 언급했었죠. 네. 그 조직들을 모두 지휘하는 곳이 정찰총국인데 이번에 북한에서 보낸 그 리창호가 그 정찰총국의 수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의 어떤 대북 독자 제재 명단에 올라간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신금철이라는 인물은 처음 들어요. 네, 예. 저도 좀 낯선 인물인데 신금철 소장의 경력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복과 리창호는 총참모부 부총참모장과 또 정찰총국장이라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조만간 북한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신금철이라는 투스타 이 사람이 남아서 이 북한군의 전투를 좀 총괄적으로 지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추측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파병 북한군을 특수 브라튼이라고 부른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이 러시아는 이 연방들이 모인 공화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지역의 공화국들이 있는데 우리가 몇 번씩 들어본 잘 아는 바이칼 호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 부랴트 공화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는 게 이제 몽골계 민족인데 대한민국 또 북한 사람들과 거의 외형이 똑같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 브리아트 공화국이 러시아령이니까 이 사람들이 참전한 것처럼 속여서 네. 북한군 존재를 숨기려는 일종의 뭐 연막 작전인 거죠. 예. 완전히 그 블러핑이고 그래서 보통 파병이라고 하면 원래 자기 나라에서 입던 즉 북한군이 자신들의 군복을 입고 러시아 땅에 가는 건 파병인데 지금 북한군은 러시아의 군복을 입고 러시아의 무기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일종의 눈속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북한군의 참전은 공식적으로는 이제 파병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은 네. 실질적인 어떤 그 운영 방식과 보상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용병적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는 어떤 복합적인 형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용병이냐 파병이냐를 두고 또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권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이게 또 남남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북한군이 쿠르스크로 보내질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쿠르스크는 밀덕분들에겐 또 유명할 겁니다. 이 세계 최고의 전차전이 있었던 쿠르스크 전차전이 있었던 2차 세계대전 때. 예. 맞습니다. 엄청난 병력의 그 전차들이 전투를 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쿠르스크가 이제 최근에 유명해진 또 주목을 받은 이유는 이 우크라이나의 오른쪽 위 동북부에 있고 또 러시아의 이 아래쪽 그 서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네. 여기를 우크라이나가 처음으로 이 러시아의 본토를 역공격을 가해서 또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른 나라의 어떤 무력 공격으로 본토를 빼앗긴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곳이 이제 쿠르스크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곳을 공격당하고 이 빼앗긴다는 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북한군을 파병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그런 계기이기도 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에 이제 체결한 조약을 보면은 북한, 러시아 중 어느 일방이 이제 무력 침공을 받아서 전쟁 상태가 되게 되면은 다른 나라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마침 오늘 러시아 상원이 만장일치로 이걸 통과를 또 시켰다고 합니다. 비준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는 이 쿠르스크 지역이 우크라이나군에게 점령당한 것을 빌미 삼아서 이 북한군 파병이 정당하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이제 또 중요한 이유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이제 빅토리 플랜, 즉 승리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의 첫 단추가 이 쿠르스크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었죠. 예.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 동부 전선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뭐랄까 사기도 떨어지고 또 이 절박한 마음이었는데 모처럼 요 쿠르스크에서 좀 승리 소식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지역을 이제 러시아가 다시 빼앗는다면 우크라이나에는 아마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의 어떤 쿠르스크 지역 진격을 막기 위해서 동부 전선에 집중되던 러시아군 상당수가 이곳으로 이제 이동을 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북한군 1만여 명을 이 쿠르스크에 투입한다면은 그만큼 러시아는 주요 격전지에서 전투에 이제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정리해 보자면 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영토 공격에 집중을 하고 북한군은 우크라이나에게 뺏긴 지역을 탈환하는 데 활용할 확률이 있지 않을까. 네. 최근에 북한이 우리나라에 계속 보내던 오물풍선 기술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사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도에 따르면은 한 40명 정도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도착한 뒤에 러시아 측에 군사적 목적의 그 풍선 활용법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러시아 측의 그 풍선 활용법을 전수하던 북한군 18명이 탈영했다가 뭐 러시아군에게 다시 이렇게 발견해서 돌아갔다 뭐 이런 기사도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측 또 우크라이나 측 여기저기에서 지금 이런저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계속 날리고 있는 쓰레기 풍선하고도 연관된 건가요? 그 기술 자체와 또 자재는 같지 않을까 싶고 북한이 지난 5월부터 해서 이 쓰레기 풍선을 한 6,000개 정도를 날렸습니다. 네. 야, 이거 참 말이 안 나오는데 네. 이 처음에는 단순히 풍선에 그 똥과 또 쓰레기 오물을 담아서 보내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GPS와 발열 타이머, 기폭 장치를 붙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탁 터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GPS로 이제 풍선이 적절한 위치에 이제 도달하면은 발열 타이머나 기폭 장치로 이제 터뜨리는 식으로 이 발전이 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이 풍선에 오물을 매달아서 이 심리전 용도 또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용도로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러시아가 그 풍선에 카메라를 달아서 정찰 용도로 쓰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소형 드론 공격들을 막는 대공 방어 장치로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수천 번 풍선을 날리면서 데이터를 많이 축적한 것 같은데 이 북한의 데이터와 러시아의 기술이 만나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가 아파질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그 북한의 그 오물풍선들로 인해서 공항이 마비되거나 또 이 도로가 더러지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러시아가 북한 그 풍선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크라이나군 방공망에 혹은 공항에 이 풍선을 대거 날려서 마비시키거나 이 공군 작전을 방해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를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전쟁이 이제 길어지면서 무기의 이제 가성비가 중요해졌는데 값싼 풍선으로 상대방 공군을 교란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이득인 거죠. 맞습니다. 이 생각도 하기 싫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생화학 무기를 거기에 장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오물풍선을
격추할 능력은 충분하지만은 함부로 하지 않는 이유도 이 풍선 안에 생화학 무기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 북한군 파병 관련해서 언론사들의 이제 보도를 보면은 북한 병사들이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지 어린 병사들이 타지에 끌려갔다는 식의 내용이 많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네, 최근에 제가 또 의견을 밝히긴 했는데 이게 뭐랄까 언론 입장에서 조회수를 위한 자극적인 보도도 좋지만 북한군이 어떤 전장 환경에서 어떤 전투 경험들을 쌓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군대는 사실 피를 흘리고 싸우면서 굉장한 경험과 데이터를 얻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북한군이 어떤 최첨단 무기를 활용하고 어떻게 이걸 실전 경험으로 연결하는지 교리를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이런 관점의 보도도 저는 같은 비중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보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누군가 그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요즘 뭐 이제 정치권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우리가 필요한 어떤 전원 분석팀 같은 것을 반드시 보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트남전을 기점으로 해갖고 군사력이 눈부시게 발전했던 것처럼 북한군도 버금가는 발전을 이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군도 분야별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데 초급 간부들의 어떤 초우 개선부터 이제 삐그덕거리고 있으니까 정말 심히 걱정이 되는 바입니다. 네, 북한은 30년 동안 새로운 전투기가 들어오질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사협력을 통해서 러시아의 최신형 전투기가 들어온다면 우리 군의 전력도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그리고 북한의 위협이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딱 놓여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만 보더라도 이 정부 제출안에서 군인 간부 처우 개선과 복무 여건 개선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 정말 참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인류사를 들여다보면은 강력한 안보를 유지한 결과로서 평화가 얻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북한이 감히 도발 혹은 전쟁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간부들의 처우 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모로 글로벌 복합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이 또 중심을 잘 잡고 우리나라의 안보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영상에서도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영상을 더 빨리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